안녕하세요. 멈추지 않는 돈스탑 토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내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봤고, 저녁 약속, 외식이 난무한 일상에서도 하루 먹을 양을 맞추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다이어트 식단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무리한 식사 제한을 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식사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을요. 앞으로는 좀 더 자세히 제 식사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혼자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할 때,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할 때, 외식할 때 등 여러 사례에서의 제 노하우를 알려드려서 일상에 건강한 식단이 잘 스며들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식단 계획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소개했던 노 광고 펫시크릿 어플을 켰어요. 칼로리 그리고 탄단지, 식이섬유 정보가 잘 나오니까 짜기가 되게 좋아요. 무엇을 먹을지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몇 그램 먹을지 구상합니다. 양을 정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내일 먹을 식단 계획을 자기 전에 짜두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중요한 꿀팁입니다. 이제 어플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식사 전에 제가 식단을 짜는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저는 현재 프로필 촬영을 2주 앞두고 체지방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촬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평소보다 훨씬 낮은 하루 1400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답니다. 탄단지라고 들어보셨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를 적정 비율로 정하고 식사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0%, 지방은 20%의 비율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중량을 들어 최대 근력을 증가시키는 훈련 방식인 스트렝스 훈련을 할 때, 그리고 체지방을 제거할 때, 저의 경우엔 이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섭취 칼로리는 물론 칼로리를 구성하는 영양소의 비율도 달라지는데요. 탄수화물 40%, 단백질 40%, 지방 20%의 비율은 선생님과 함께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제 몸에서 체지방이 가장 잘 빠지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바꿔가면서 본인 몸에 맞는 또 훈련 목적에 적합한 비율을 찾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대체 어떻게 찾느냐?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위해서 저는 주로 밥을 많이 먹습니다. 식사 조절할 때 밥을 안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일반식을 자유롭게 하면서 식단 조절을 하려면 식단에 밥이 있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땐 콩밥에서 콩을 잔뜩 골라내던 초딩 입맛의 대표 주자였으나 현재는 쌀만큼 렌틸콩을 넣어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렌틸콩은 식이섬유도 진짜 많아서 채소로 식이섬유를 채우기 어려운 분들께 정말 추천하는 식재료예요. 또 밖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너무 모자란다. 꿈 같은 상황이지만 스트렝스 훈련 기간엔 탄수화물을 때려 넣기 때문에 종종 이런 경우를 접하곤 합니다. 이럴 땐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러 가요. 이 외에도 오트밀이나 소량의 과일 등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요. 밀가루는 다이어트 하고 싶다면 웬만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래도 먹고 싶다. 그럴 땐 거친 식감의 빵으로 선택하세요. 가끔 빵 먹고 싶을 때 통밀식빵에 치즈랑 닭가슴살 얹어서 그리고 채소 왕창 때려 넣어서 먹는데 최고예요 정말. 그리고 중요한 단백질 섭취는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비율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단백질 섭취로는 살코기가 정말 좋은데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아무거나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고기면 다 괜찮습니다. 제가 뭘 드시라고 말해서 식사 재료를 한정하는 것보단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장 보러 가기 전에 어떤 걸 먹어야 좋을지 고민이라면 후보 몇 개를 어플에 검색해서 단백질 함량과 지방의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비율을 체크하고 그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생선도 당연히 좋습니다. 달걀도 좋아요. 이렇게 건강한 식재료들로 음식을 먹다 보면 생각보다 지방 함량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의외죠. 자, 그럼 지방은 뭘로 먹느냐?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는 견과류 아주 좋고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등을 요리 시에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또한 지방 함량이 높아요. 하나만 추가해도 지방 함량이 아주 훅훅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피넛버터를 아주 좋아합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피넛버터라고? 놀라셨죠? 관리하기 까다롭지 않고 견과류는 질릴 때 지방 함량 채우기에 이것만큼 좋은 녀석도 없어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채소 섭취 꼭 해주셔야 합니다. 식이섬유 정말 중요해요. 저는 장이 좋지 않고 식이섬유를 먹지 않으면 변비에 자주 걸리기 때문에 꼭 챙겨 먹는 편인데요. 성인 하루 기준 식이섬유 권장 섭취량은 25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탄단지 비율 맞춰 먹고 칼로리는 초과하지 않으면서 식이섬유까지 맞추려면 무조건 하루 전에 식단 계획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대로 망해요. 식사하고 나서 기록하는 것으로는 조율이 어렵습니다. 식사 전에 이렇게 계획을 해놓아야 맞춰 먹기가 수월해진답니다. 그리고 식사를 조절할 때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밀가루는 먹으면 정말 아랫배랑 옆구리, 허벅지 안쪽 등에 바로 살이 찌는 게 느껴져요. 제가 저번 프로필 촬영 때 팍팍 줄어드는 체지방률에 비해서 삼두랑 아랫배살이 진짜 더럽게 안 빠졌는데요. 그때 저는 닭가슴살 스테이크와 프로틴 쿠키를 즐겨 먹고 있었고 왠지 이것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닐까라는 제 선생님의 추측에 슬프지만 이것마저 끊었었답니다. 그리고 결과는 삼두와 아랫배가 소멸했어요, 여러분. 맨 윗부분에 나오는 지방, 탄수, 단백질이라는 글자 아래에 나오는 이 숫자들은 음식에 들어있는 순수 영양소의 질량을 나타냅니다. 제 현재 목표는 단백질 141g, 탄수 141g, 지방 30g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얼추 맞췄습니다. 왜 딱 1400에 안 맞추냐? 물어보신다면 제가 한 입을 더 먹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여지를 남기느라 그렇습니다. 어쩌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은 운동 전에 먹을 거라 소화가 빠른 음식 위주로 섭취했습니다만 사실 선생님은 저거 다 운동 끝나고 먹으라고 하는 건데 전 식탐의 노예라 이렇게 딱 걸려버렸네요. 무리한 계획보다는 이렇게 자신의 선호 식습관에 따라 유연하게 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즐거운 일상이니까요. 지금 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제 방식이 생긴 거고 여러분도 몇 번 해보다 보면 능숙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먹고 나서 기록할 것들을 먹을 걸 미리 기록하고 식사 때 그대로 먹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칼로리를 맞추고 거기에 탄단지 식이섬유를 맞추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된답니다. 집에 있는 식재료를 관리하기도 쉽고 장 볼 때에도 어떤 걸 사면 좋을지에 대한 계획이 생깁니다. 다음 짤 화면은 점심 식사예요. 편집자 언니를 초대해 같이 집밥을 먹을 예정인데요. 제가 평소에 먹는 것들을 언니도 한번 먹어보겠다고 하셔서 준비한 손님 초대 식단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평소 식단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님과 맛있게 식사하면서도 평소 식단을 유지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평소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느 경우에도 유연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고구마 같은 것만 먹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손님께 풀떼기를 가득 대접하는 요리를 준비하게 되긴 하겠지만요. 저녁 식사는 혼자 간단히 먹을 계획입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가 모두 들어간 그렇지만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음식들로 구성했습니다. 오메가3는 한 스푼씩 하루에 3번 먹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종합 비타민, 아연, 마그네슘 등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만 다른 애들은 따로 적지 않고요. 오메가만 지방이 너무 많아서 이것만 따로 적고 있습니다. 내일 먹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구성을 마쳤습니다. 내일 일정에 따라 집에 있는 식재료에 따라 즐겨 먹는 음식이 생기고 자주 하다 보면 여러분도 금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섬유 25g 맞추기가 얼추 성공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먹으면 변비 절대 안 걸리실 수 있어요. 진짜 최고의 식단이에요.
저는 채소 이만큼 먹고 여기에 양배추를 꼭 넣는 편인데 양배추는 제 배변 활동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탄수, 단백질, 지방 40대 40대 20으로 비율을 맞추는 것도 성공적이에요. 제 몸 기준 체지방이 제일 잘 빠지는 비율입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짠 식단 구성이 너무 고수의 냄새가 나서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고 또 익숙해졌기 때문에 능숙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가볍게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집에 있는 밥, 김치, 김, 장아찌, 그 외의 반찬들 이런 음식들로부터 기록해 보면서 시작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밥을 몇 그램 먹을까 미리 칼로리에 맞춰 그램수를 생각해놔도 막상 식사를 해보면 양이 너무 적거나 혹은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해보면서 어느 정도 섭취할지 기준을 천천히 잡아가 보세요. 처음부터 당연히 완벽하게 할 순 없습니다. 제 식사가 참고가 되시도록 앞으로 다양한 식사 장면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인스타풀이었습니다.